자, 21번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성인 갑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14세 A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을이라고 속여서 채팅을 하고 교제하던 중 그랬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우리 기본과에 때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자, 갑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승낙했다. 자신이 을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했을 때 위계가 되죠. 처벌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 또 나왔네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술, 약물 등을 썼다.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간까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3번. 자,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 고용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면접 시험에 온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10조 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동그라미. 자, 리 1번. 미성년자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 자, 강간 목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도망친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쵸? 우리 판례는 지금 이 남자가 강간 목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그 조카 사촌이죠. 사촌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 강간죄가 얘기하는 최협의 폭행업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 있죠. 왜냐하면 강간죄는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비록 착수는 인정되지 않아도 그 전 단계인 예비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해설 나왔네요. 예비무로 간다. 자, 2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305조 2항. 305조 2항이 미성년자 가늠 부분이고요. 자,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늠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된다. 맞습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법이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 한 몇 년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추행을 한 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되는 것으로 요 2항이 이제 신설된 거 2항이 1항은 있고요. 2항이 이제 신설된 것인데 따라서 피해자 연령은 13세 미만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쓰려면 13세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13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자 의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정확하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2번.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비음모죄는요. 강간, 유사강간도 강간이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 305조입니다. 305조. 305조는 추행죄까지 모두 다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행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 같은 경우는 추행도 됩니다. 단순 추행 같은 경우는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해설 해놨죠? 해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98조는 빠집니다. 3번 풀었어요. 위계라고 하는 것은 간음행위 자체뿐일 수도 있고 동기라든지 결부된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풀었습니다. 자, 강간죄 폭행 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풀었죠. 그 이전에 벗어날 수 있었다든지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협박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왔다가 틀렸죠. 자, 23번. 법학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죄수론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자, 1회 간음을 했고요. 자, 다시 1회 간음을 했는데 간음과 간음 사이가 200m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1회 간음하고 200m 오다가 또 다시 간음하고 했을 때 두 번째 간음은 첫 번째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일지로 봅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잠결에 애인으로 착각했단 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디귿번 풀었죠? 앞에서 풀었잖아요. 방금 앞에서.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풀었고 마치 자신의 선배인 것처럼 행사하여 간음했다고 했을 때 이거 위계라고 본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1번. 추행죄는 자수범 아니라고 했고요. 간접정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알코올 블랙 앞에서 풀었죠? 알코올 블랙은 블랙아웃 상태는 뭐다?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밑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죠? 비교할 것은 블랙아웃 말고요. 패싱아웃은요. 자, 패싱아웃 상태는 우리 판례가 심신상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자, 기억본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유사강간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유사강간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폭행업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구강이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가 된다. 뭐가 틀렸지? 여러분 구강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면 유사강간이 됩니까? 입에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넣으면 유사강간이 되냐고요? 안 되죠. 즉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으면 유사강간이 되지만 입에다가 손가락 넣는 것은 안 돼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앞에서 풀었지?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을 행위를 했을 때 추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여성에 대한 추행죄에 있어서 이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을 추행하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가슴을 만지면 추행이 되고 어깨를 만지면 추행이 안 됩니까? 여성은 전체 어느 부위를 만져도 다 추행입니다. 머리를 만지든 엉덩이를 만지든 가슴을 만지든 뭐를 만지든 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어느 부위를 터치하든 간에 전부 다 추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해설가 보시면 여기 어깨를 만진 것도 뭐가 된다? 추행이 된다고요. 추행이 된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4번. 자, 강간죄의 이 착수인데요. 착수는 최허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착수가 됩니다. 그때 착수인 것이지 실제로 그 폭행협박으로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허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는 순간 착수다. 맞습니다. 이거 응용에서도 출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폭행 협박에 의해서 항거 불가능하게 되어야지만 착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28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아니죠? 하나 더 있죠? 1번도 됩니다. 그렇죠. 복수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당시에는 답이 하나였는데 이 출제가 되고 나서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답이 두 개입니다. 자, 16세 여성에게 성교해지면 대가로 돈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은 안 줬죠. 거짓말했죠. 자, 판례가 이것을 위계라고 봤습니다. 옛날에는 위계라고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위계라고 봤습니다. 자, 해설 가보시면 여기 종전 판례는 위계가 아니라고 봤지만 요 변경된 판례 나오죠. 지금은 이것도 위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상해죄와는 달리 강간이나 추행죄의 수단으로 행해진 이런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상해가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 강간치상죄 등이 성립된다. 상해 안 돼요. 자연적 치유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요. 경미하다면. 근데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앞에서. 그 콧등이 때려서 콧등이 부은 사건은 자연적 치유라도 그때는 상해가 된다라고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판례는 상해가 안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폐쇄 공간에서 칼로 위협하였고 칼로 위협했으므로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이죠. 자유행위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착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26번. 자, 경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부부관계 나왔네요. 혼인관계 파탄되었든 유지가 되었든 간에 와이프도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얘기죠. 그치? 추행죄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소극적인 여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추행이 됩니다. 자, 2020년도 5월 19일자 형법 개정이 되는데 자, 일부 개정된 바가 있는데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서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뭐 언론에서 시끌벅적한 그 누구지? 김세론 사건. 김세론하고 그 남자 누구지? 그 있잖아. 김세론이가 여고생 10 몇 살부터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사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 다 현행법상으로는 다 처벌 가능한 겁니다. 나쁜 놈이죠. 자, 1번 가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죠?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느냐면 18세가 아니고요. 19세야, 19세. 19세. 자, 해설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9세. 그리고 상대방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네요. 16세 미만.
그러니까 16세 미만이므로 15세가 포함되죠. 그럼 보세요. 그 김세론 씨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처벌이 되는 거고 그 남자는요. 근데 김세론 씨가 16세 이상이었다면 처벌이 안 됩니다. 이 이항에 따라서는. 자, 리 1번 가볼게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여기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서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쳤을 때는 현행법상 처벌되지가 않는다. 자,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2020년도 법학 경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별표가 2개짜리인데 과거 사법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2008년도인가 9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 이 지문이 사법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다가 2020년도 법학 경채에서 그대로 이 문제를 출제를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위계위력 간음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 갑이 A와 교제를 하면서 자, 성관계 동영상 등을 다른 남자에게 보냅니다. 자, 골 때리죠. 판례 보다 보면 야,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저도 새삼스럽게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한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A가 여자거든요. A라는 여자가 양다리를 걸친 거야. 어떤 날은 갑하고 만나고 어떤 날은 다른 놈하고 만나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또 성관계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우연찮게 이 여성 핸드폰에서 뭐 알게 돼. 이 남자의 정체를. 그래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 남자가 여사랑 이제 성관계를 하잖아요. 성관계를 하는 부분을 자신이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남성한테 보내줘. 이 동영상을. 내가 이 A라는 여자와 이런 사이니까 너 헤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어지게 할 의도로 이걸 보냅니다. 자, 이것을 반포라고 볼 수 있을까? 반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남성이 동영상 촬영문을 뭐 유튜브에 뿌린 것 아니잖아요. 온갖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린 것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이 반포입니다. 반포인데 지금 한 사람에게만 뿌린 거죠. 한 사람에게만 제공한 것은 반포라고 하지 않고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공. 제공이지 반포가 아닙니다. 자, 그런 해석입니다. 자, 밑에 해설 가보시면 반포라는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 사람, 특정한 소수, 한 사람에게 뿌린 것은 제공이지 반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공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포는 아니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번 간접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아동 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야들은 동의 능력이 없어요. 꼬맹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오네요. 그치? 요거 앞에서 제가 맨 앞에서 그 해경 간부 시험했나?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제죠? 통신 이용 매체 음란죄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네요. 그게 그대로 나왔네.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19년도 간부 문제인데 해경 간부 시험이 최근에 요 문제 베꼈네요. 자, 같이 받으시고. 자, 됐습니다.